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오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은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당국에 전격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종교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 장신대 신학교 교수 현대 종교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 종교는 신천지와 인연이 아주 깊죠? 네, 그 설립자인 그 평명한 소장이 이제 1964년에 현대 종교를 설립했는데 한 1990년도부터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선친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으로서는 이 현대 종교가 아주 불편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신천지를 좀 바라보고 있죠. 예. 자,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요? 이만희 씨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참 의외였는데요. 저는 이만희 씨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재 국민 여론이나 정부의 행정적 압박이 아무래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들에게 사죄 드린다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했는데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고령의 이만희가 큰절 사죄를 한 것이 뭐 순수한 사과라고 믿고 싶지만 왠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필요한 부분은 대국민 사죄나 대정부 사죄가 아니라 모습을 감추고 있는 신도들, 비협조적인 신도들에 대해서 방역 협조를 하는 메시지가 사실 필요한 건데 그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좀 의아했고요. 오히려 저는 좀 이만희 씨의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염려가 됐는데요. 어떤 노림수입니까? 말하자면은 겉으로는 대국민, 대정부 사과 형식을 갖췄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신천지나 이만희 씨가 박해받는 모습을 연출을 함으로 내부 신도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손익계산에서 나온 그런 사과, 퍼포먼스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일면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어쨌든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신자들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뒤에서는 마귀의 짓이나 지금 신천지가 겪고 있는 것을 환란이라고 표현하면서 겉에서는 눈물 글썽이면서 큰절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 이유배반적인 모습 중에서 신천지 신도들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저는 후 전자에 있었던 그 신천지의 신도들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해석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과연 진정성을 갖고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저는 전자에 대한 그 우려가 더 큽니다. 신천지 쪽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뭐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도 했었던 것 같고. 네, 본격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모습 보니까는 역시 그 90살의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말도 명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요. 건강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천지 신도들은 믿고 있는 겁니까? 이 영생불사라든가 재림예수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도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만희 씨의 외모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이미 교리적으로 이만희 씨의 교리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노령의 이만희가 하는 저 이야기가 옳은가 그른가를 보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그 고령의 이만희가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이만희 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건가를 따지게 되죠. 상식은 옳고 그름인데
종교적인 것은 복종과 불복종입니다. 예. 신천지 신도들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신천지 쪽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이야기할 확률이 있겠네요. 저는 그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그런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명단, 모임 장소 숫자, 우한의 신천지 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거짓말에 사실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도 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만희 씨한테 필요한 거는 큰절 사과가 아니라 정직한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협조다. 네. 근데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은 신천지에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합리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들은 거짓말이 굉장히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행위지만 교리적으로 거짓말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누군가 포교하고 또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즉 종교적인 합리화는요. 어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요.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에 반복되는 거짓말이 이만희 씨와 신천지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이 거기에 배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피해자 연대는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분들이 신천지 신도가 된 자녀들의 부모들이 주축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가족들의 그런 외침을 들으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현대 종교를 또 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이만희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했지만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만희의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분들이 방해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그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를 잃고 그런 아픔 속에 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표출해졌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니까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아예 가출을 한다거나 혹은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모양이죠? 보통의 부모들이나 배우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신천지에 관련돼서 어떤 건강적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그런 피해자들의 외침이 적은 것이면 적은 것이었지 그 아픔을 참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출이나 혹은 가족과의 단절들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법적으로도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탕명한 소장님 때부터 쭉 봐오셨으니까 신천지가 정계나 언론계에도 상당히 진출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실제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매번 선거철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좀 역기능을 하거나 논란이 되는 단체들의 정치적인 후원은 좀 조심해야 될 터인데 표만 생각하고 당리당략으로 그 표를 노렸을 때에는 사실 국민들의 여론이 호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방송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검색이라도 해보게 되면 바로 그 언론들이 신천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 광고가 아닙니다. 돈 받고 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을 생산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신천지에게 명분을 가져두는 것은 아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역기능을 하고 논란이 되는 단체가 있으면은 학계와 정부와 언론은 그 단체가 자연스럽게 어느 일정 정도 소멸해 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손익계산 속에서 이러한 종교 문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사회가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 표교사만 하다 보니까 신천지 측에서 접근해도 그거를 용인해줬다 이 말씀 같은데
그 최근에 이낙연 총리에게도 신천지에서 접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그 사람은 맞습니다. 장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그러고 예.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고 기성교회의 견제도 받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이미지가 많으니까 예. 정치권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걸 좀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뭐 한국전쟁 이후나 군사정권 하에서도 이런 유사 종교들이 전형적으로 해왔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그 이만희 총회장의 또 시계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손목 시계였던데 그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시계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 화제가 될 거란 거 당연히 논란이 될 거란 거 알았을 텐데도 그 시계를 차고 나왔단 말이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HWPL이나 각종 위장 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그 나라의 언론,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관계성을 맺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외부로는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그 사진이나 보도를 국내로 가져와서 신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예. 신도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죠. 만에 하나 그 박근혜 씨의 시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예. 이만희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천안에서 또 줌바 댄스 강사, 네.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줌바 댄스 강사가 JMS하고 또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 JMS는 어떤 종교입니까? JMS는 이제 그 설립자인 정명석 씨가 설립을 했고.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서 징역 만기 10년을 복역을 하고 2018년 초에 출소를 했지요. 출소를 예. 네. 그 복역하고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따르는 신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요. 아직도 많은 신도들이 있고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교주가 사망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면은 그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신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불합리하게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유사종교의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 교수님 신천지 신도들도 우리 국민이다. 혐오의 대상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예.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고 그 종교가 어떤 특별한 위법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종교 자유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근거 있는 정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세월호와 구원파 관계 속에서 언론과 사회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연속되는 정종 반론 보도를 구원파가 제기했고 국가는 구원파 대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그 신천지가 국민이라면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가 그런 종교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신천지가 국민이라면 그들의 숫자, 그들의 접촉, 그들의 지역감을 막기 위한 노력,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을 때 신천지 신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의 집단 감염 사태, 이 비슷한 종교 단체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이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종교학자이거든요. 예. 저는 종교학자로서 양파 껍질 마치 벗겨지듯이 신천지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행정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희 씨가 오늘 회견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감염 확산이나 방역의 시행착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이자 현대종교 이사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